예, 엑셀 재무 함수를 이용한 등가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제에서 여러 번 이제 엑셀 재무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요.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FV 함수입니다. FV 함수는 현재가 P 혹은 균일 지불 A 및 이자 기간 및 이율이 주어질 때 이 현금 흐름을 등가인 미래가 F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즉 F, 그러니까 결국엔 미래가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FB Future Value이고요. 함수에서 입력되는 값이 음수, 다른 말로 지출의 형태면 계산되는 값은 당연히 양수고, 그죠? 수입으로 주어질 거고요. 반대의 경우, 즉 수입으로 입력이 되면 당연히 음수, 지출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앞서 예제에서도 한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인지 수입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실 때. 어쨌든 엑셀에서 이제 FV라고 치시면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에서 FV라고 치시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파라미터로 5개를 요구합니다. 파라미터로 5개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레이트에서 이율이고요. 두 번째가 이자 기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자 기간 중 균일 지불액이고요. 네 번째가 현가 PV present value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가 타입이라는 그 파라미터인데 0이면 기간 말 지불, 1이면 기간 초 지불인데요. 생략하면 자동으로 기간 말로 계산이 됩니다. 아셨죠? 예. 예제를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그 FV 함수를 이용하면 뭘 쉽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회 지불 복리 개수와 균일 지불 복리 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균일 지불 액수였고 네 번째는 present value였으니까 당연히 future value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미래가를.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봅시다. 현재 1,000원을 연이율 15% 복리로 5년간 투자했을 때 5년 말에 받게 되는 금액은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앞서 지난 시간에 풀어본 예제하고도 비슷합니다. 미래가죠. F 결국에 5년 말이니까 F5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금액과 현가, 금액과 개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FB 함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죠? 곱하기 FB 15% 5년 그리고 개수 그 자체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FV 함수에서 바로 투자 비용을 입력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값을 가져요. 뭐 한번 실험해 보죠. 엑셀에서 1,000원 그죠? 투자 금액이 현재 1,000원이다. 그리고 FV 15%였죠? 0.15 5년간 그리고 개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개수를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가격이 나오고요. 다른 방법은 바로 투자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0.15 그리고 연도 투자 기간 그죠? 그리고 현재가는 얼마였나요? 1,000원을 투자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뭐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로 하셔도 되고 원으로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같은 값을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연이율 15% 복리로 5년 동안 매년 말 일정액 10만 원씩 적립할 때 5년 말에 받게 될 총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역시나 5년 말이고요. 그리고 일정액을 적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균일지불 복리 개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만 원씩 적립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FB 15% 복리 그리고 5년 그리고 매년 적립하시니까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로를 닫으시면 알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한 대로 바로 균일액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 5년, 그리고 여기다가 적립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10만 원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를 결국에는 엑셀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FV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곱하기 FV 그리고 15%였습니다. 기간은 5년이었고요. 개수를 구해야죠. 이게 monthly payment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세 번째까지 파라미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큰 액수죠. 대략 67만 원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개수에다가 투자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였죠. 0.15 15% 그대로고요. 5년 동안 얼마였죠? 10만 원씩. 그죠? 넣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변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결국엔 같은 가격이다. 그죠? 67만 원이 좀 넘는 가격인데 이렇게 해서 같은 가격에 구해지는 걸로 알 수 있고요. 편하실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느 방법을 쓰던 그건 자유이고요. 예. 뭐 이거 앞서 이렇게 투자 금액하고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수학식에 더 근접한 표현이고 그냥 엑셀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거면 바로 투자 금액을 입력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PB 함수는 FV 함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래가를 현가로 바꾸는 함수겠죠. 즉 이제 미래가 F 혹은 균일한 수익액 A가 주어졌을 때 이와 등가의 현재가 P를 구하고자 할 때 이 재무함수 PB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결국에는 구하는 게 이제 P죠, 값이. 그리고 개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함수에는 역시나 5가지의 파라미터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율이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고요, 이자 기간. 그리고 이제 균일 지불액이 세 번째로 들어가고 이자 기간 중에. 그리고 미래가입니다. 그 부분만 다르죠. 현가가 아니라 미래가가 들어간다. 당연히 현가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출을 입력하면 마이너스로 음수로 입력하면 현가는 플러스가 되고 미래가를 플러스로 입력하면 현가는 마이너스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입은 0하고 1이 있는데 생략하면 0으로 기간 말로 지정이 된다. 역시 FV랑 똑같은 그러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B 함수는 결과적으로 이례지불 현가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균일지불 현가 개수를 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두 문제를 풀어봤었지만 이어서도 두 문제를 풀어보죠. 뭐 앞서 예제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2분 동안 풀어보시면 돼요. 예.
예, 비교적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죠. 여기 근데 이율만 다릅니다. 사실 앞하고 비슷하고요. 이제 현가로 변환하면 됩니다. 10%예요. 그래서 현가 P를 구하고자 한다. 그죠? P를 구하고자 하고 이거를 5년 뒤 얼마를 받아요? 1,000원이죠? 플러스입니다. 그죠? 1,000원을 받게 되는데 평가 계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뭐 0.1이고 기간은 5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 없습니다. 맞죠? 균일 지불이 아니죠. 그리고 얼마를 저축해주면 그죠? 마이너스 1이죠? 현재 저축을 하면 5년 뒤 1,000원을 받게 되니까요. 똑같은 식으로 그냥 계수에다가 투자 금액을 넣어주면 되죠. 저축 금액을 5년 그리고 마이너스 1,000 그죠? 엑셀로 확인을 해보죠. PB 1,000원 곱하기 PB 그리고 0.1 5년 그리고 개수 그죠? 620원 좀 넘습니다. 621원 나옵니다. 달러네. 621달러. 그리고 PB 함수에 직접 투자 금액을 써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5년 그리고 1,000원을 저축하면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같은 금액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621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죠. P입니다. 예. 이번에는 일정액 1,000원이에요. 그죠? 앞서 각각 다르죠? 회수하려는 겁니다. 받는 거죠. 1,0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수하려면 얼마를 저축해 주어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얼마에 저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수에다가 결국에 음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개수에다가 PB를 해서 저는 이제 파라미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00원을 회수한다. 내년 말 일정액 그러면 얼마를 저축해 줘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0.1 똑같죠. 그리고 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세 번째 파라미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사실은 플러스 1입니다. 왠가요?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재하고 좀 다른데 뭐 이렇게 음수와 양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PB 똑같죠? 0.1 그리고 5년 그리고 얼마씩 회수한다고요? 1,000원씩 회수하죠? 1,000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회수 금액을 써주셔도 됩니다. 확인해 보죠. PB 0.1 그리고 5년 그렇죠? 그리고 monthly payment 있었죠? 아까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수로 주어지겠죠? 그죠? 음수가 맞죠? 왜요? 지금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리턴이 오는 거니까 받게 되는 금액이니까 그리고 PV에도 똑같습니다. 0.1 MPER 5 그죠? 페이먼트가 아니죠. 이거는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역시나 음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달러로 전환을 해줘도 사실은 이렇게 같은 금액 이 음수로 주어지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PMT 함수는 현재가 P 혹은 미래가 F 이율 및 이자 기간이 주어질 때 자본 회수 개수와 매 기간 회수 금액 그리고 적립 기금 개수와 적립 기금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말이 굉장히 길죠. 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아닌데 P와 FB에 비해서 어쨌든 그래도 유용한 함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함수는 비슷하게 PV나 FV 함수처럼 비슷하게 이제 5가지의 파라미터들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율이고요. 두 번째는 이자 기간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세 번째부터는 이제 PB, FV에서 현가와 미래가를 갖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타입이라고 해서 기간말 지불 혹은 기간초 지불 생략하면 0으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 뭐 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이제 쉽고요. PMT 개수는 결국에는 적립기금 함수는 적립기금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본 회수 개수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역시도 힘들죠. 예, 첫 번째 예가 이제 적립기금 개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예고 자본 회수 개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예가 두 번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즉,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연이율 10% 복리일 때 5년 후 6,105원을 받고자 한다면 매년 말 얼마씩 적립해야 하는가? 그래서 적립기금 개수입니다. 아셨죠? 매년 말 적립을 하면 결국에는 5년 후에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당 이율에서 10%에서. 두 번째를 보죠. 현재 3,791원을 연리 10%의 복리로 예치했을 때 현재 금액을 예치했을 때 5년 매년 말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찾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자본을 회수한다 해서 자본 회수 개수를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아셨죠? 그러면 앞서 이제 PB와 FB하고 크게 별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가 한 2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도록 하시죠. 물론 엑셀을 이용해서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연이율 10% 복리일 때 5년 후 6,105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플러스죠. 받고자 한다면 매년만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립 금액이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또 앞선 예제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6,105원 곱하기 해서 개수를 이제 곱해주는 방법. 그죠? 그리고 0.1이고요. 기간은 5년이었고 그리고 미래가가 PB를 건너뛰고 세 번째 파라미터 없고 미래가가 결국에 6,105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받고자 하니까 1.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음수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PMT 바로 쓰셔도 되죠. 받고자 하는 금액을 바로 써줘도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6,105원에다가 그러면 결국에 매년만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가 해서 음수로 나오겠죠. 사실 음수 양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수면 지출이고 양수면은 내가 받는 거니까 나중에 의미에 맞춰서 양수로 구하셨어도 값을 결과값 양수로 구하셨어도 의미에 맞춰서 음수 양수로 또 따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엑셀을 통해 풀어보죠. 예, PMT 함수를 쓸 거예요. 6,105원이었죠? 5원 곱하기 PMT 함수였고 10% 5년 그리고 미래에 받고 싶은 돈 해서 이렇게 하면 그죠? 음수로 나오죠? 달러를 써보면 이렇게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방식 또 PMT 해서 바로 표현하셔도 된다고 했죠? 0.1 그리고 5년 그리고 미래에 내가 받고 싶은 거 6,105원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대략적으로 1,000원 교재에도 1,000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소수점을 이하로 없애면 1,000원을 매년 지불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죠. 현재 예치입니다. 예치했을 때 3,791원을요. 5년간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나 그 말이죠. 결국 자본 회수 계수입니다. 매년 받게 되는 금액이라고 A라고 하죠. 그러면 구해볼까요? 3,791원 그죠? 그리고 곱하기 PMT 그래서 앞선 예제라 다른 거는 뭐죠? 현가죠? 0.1 금리 그리고 5년 그리고 여기 예치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죠? 똑같은 형태로 쓰셔도 됩니다. PMT에서 예치 금액을 직접 넣어주셔도 같은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3,791원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PMT, 그죠? 3,791원이었어요. 그래서 PMT 함수였고, 결국에는 0.1, 10%, 5년, 그리고 현가죠. 받는 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매년 1,000원씩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PMT 해서 0.1, 그리고 5년, 그리고 현가 얼마였으니까 3,791원이었나요? 네, 91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1,000원이죠. 네, 1,000원. 매년 1,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PER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간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NPER 앞에서도 많이 파라미터로 나왔었죠. PB, FB에서. NPER 함수는 반대로 이제 기간을 구하는 거고, 두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적립하기 위해 연리 15%의 복리로 매년 말 20만 원씩 지불을 하면 마이너스죠. 지불하면 몇 년이 걸리는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처럼 NPER 펑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5%고 지금 이제 매년 말 이제 지불하는 액수, 그죠? 지불하는 액수. 그리고 이건 현가. 현가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미래가죠. 미래가가 500만 원이 되는 미래가를 구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는 사실 생략이 됐는데 타입이에요. 타입은 아시다시피 0이 있고 1이 있죠. 기간 말, 기간 초. 그죠? 생략하시면 0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죠. 또 다른 예로 21,647원을 대부받았으니까 대출했으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매년 5,000원씩 갚아 나간다면 5%의 복리가 적용되는 경우 몇 년이 걸리는가 그죠? 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기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엑셀을 이제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 NPER 하면은 여기 rate, PMT, PV, FV 타입 해가지고 5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예, 처음에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게 이제 15%의 복리였어요. 그래서 레이트를 써주시고 매년 이제 PMT가 매년 얼마큼 지불할 건가 저희가 이제 20만 원씩이니까 20만 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가는 없죠. 근데 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모으고 싶어요. 플러스 500 그죠? 내가 500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략 11.14
뭐 1, 5년이 걸린다. 그죠? 결국에는 뭐 12년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리고 이 다른 예 21,647원, 21,647원 를 보시면 똑같이 기간을 구하실 수가 있죠. 대출을 받았어요. 5%였죠, 금리가. 대출 금리가 5%네요.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5,000원씩 갚습니다. 5,000원씩 갚아 나가요. 매년, 그죠? 매년 지출이냐 수입이냐는 결국 두 번째 파라미터죠. PMT 파라미터. 그리고 현가가 얼마예요? 현가가 지금 대출 받았으니까 21,647원이었죠. 그죠? 미래가는 있었나요? 없었죠? 사실은 여기서 그냥 닫으시면 알아서 0이 들어갑니다. 옵션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0 하고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러면 5년, 대략 5년이죠? 예, 5년이 걸린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되게 유용해요. 사실은 이게 왜? 딱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 때 내가 뭐 앞으로 목표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 걸릴까? 몇 년 적금을 해야 될까? 그럴 때 바로 은행 금리, 시중 금리 나왔죠?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통장에 가입하시기 전에 뭐 창구에 가셔서 누가 권유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공학경제를 배우셨으니까 미리 이렇게 MPER 쓰셔서 몇 년 후면 내가 목적하는 뭐 학자금 아니면 내가 목적하는 뭐 취업에 필요한 취업 준비금 그 돈이 모아질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계산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꼬박꼬박 저축하시면 되죠. 그죠? 어, 반대로 대출을 받으셔도 이렇게 얼마씩 갚아야 될까? 그래서 월 얼마씩 내 용돈에서 얼마씩 소득에서 얼마씩 돈이 나가야 될까? 하실 때도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뭐 참고로 저는 대학교 내내 계산을 했고 지금도 계산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예, 금융 계획을 세워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정도 꾸리고 뭐 잘 이제 사시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으로 PMT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